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토끼전입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바닷속에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용왕들이 살았습니다. 그중 남해 용왕은 화려한 용궁을 짓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죠. 하지만 3일 연속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아요. 그러니 신하들은 당황하고 좋은 약은 다 써보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 용왕은 하늘에 대고 제발 낫게 해달라고 싹싹 비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더니 인간 세상에 사는 토끼의 간을 따뜻할 때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용왕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선이 토끼 눈이 초롱초롱한데 그게 간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용왕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누가 토끼를 잡아올 건지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하지만 거북이, 민어, 고래, 개 다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하 쏘가리랑 계속 얘기해봐도 적임자는 안 나타나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맨 끝에 서 있던 신하 한 명이 나서네요. 오직 토끼 간이 명약이라 하니 신이 가서 구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니 다들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엄청 무시만 당하던 주부 자라였어요. 물론 용왕은 잡아올 수 있을까 의심을 하지만 자라는 토끼 생김새만 그려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구해오겠다고 해요. 그러니 용왕이 너무 감탄을 하면서 내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그대 자손들까지 대대로 잘 살게 해주겠네. 이럽니다. 드디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육지로 떠나는 주부 자라. 그런데 인간 세상에 와보니 용궁이랑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꽃잎에 나비 날아다니지, 시냇물은 졸졸 흐르지, 혼을 쏙 빼놓는 거죠. 한참을 구경하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이 자라는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남생이를 만나게 돼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남생이가 자라한테 왜 여기에 왔는지 물어보니까 자라가 용궁을 옮겨 지으려고 좋은 터를 봐줄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런데 마침 토끼가 눈이 좋다 하여 용궁에 모셔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 자라 보통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남생이는 마침 산속에 회의가 열리는데 토끼도 참석할 거니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남생이를 졸졸 따라간 주부 자라. 드디어 회의가 열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모여 시끌벅적합니다. 코끼리, 사자, 기린, 곰, 원숭이, 여우 다들 도착해서 빙 둘러 앉았는데요. 산속의 왕인 호랑이가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그때 저 위에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내려오네요. 오늘 주제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짐승들을 잡아먹고 있으니 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하지만 간사한 여우 때문에 몇몇 동물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급기야 곰까지 화를 내니 회의가 너무 일찍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라는 얼른 일어나 토끼의 뒤를 따라가죠. 요리조리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 근데 자라가 토끼를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공이 그려준 그림을 꺼내봤더니 와, 정말 토끼가 맞는 거예요. 자라는 너무 기쁜 마음에 토생원 하고 부릅니다. 근데 토끼는 한 번도 그렇게 점잖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누구지? 이러면서 자라에게 다가오는데요. 엉큼한 자라가 얼른 목을 움츠리고 엎드려 있다가 다시 목을 쑥 빼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요. 생전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토끼는 점잖은 자라가 괜찮아 보였는지 이거저거 물어보죠. 그러니 자라는 나는 저기 남해 바다에서 주부벼슬을 하고 있는 자라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용왕을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 지혜로운 신하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중이었소. 이러네요. 이쯤 되면 토끼 입장에서 당연히 그 신하를 찾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틈을 타서 자라가 내가 오늘 정말 훌륭한 인물을 찾았는데 바로 토생원 당신이요.
용왕이 당신에게 큰 벼슬과 상을 내릴 것이니 당장 용궁으로 같이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산속 짐승들한테 무시만 당했던 토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내가 어디가 괜찮은 거냐고 자라에게 꼬치꼬치 캐묻죠. 그런데 자라가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당신은 눈이 밝은 만큼 속도 밝아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고 있지 않소? 또 몸집은 작지만 발이 빨라서 아무에게나 잡히지 않을 것이오. 말솜씨 또한 얼마나 뛰어난지 보면 볼수록 짐승들 중에 으뜸입니다. 이러니 토끼도 왠지 솔깃한 거예요. 하지만 전혀 모르는 용궁을 갑자기 가려니까 썩 내키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산속에 살겠다고 거절을 해요. 이러니 자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토끼 좀 꼬시려고 엄청 칭찬해 줬더니 갑자기 획 틀어지니까 마음 상하죠. 그런데다 토끼가 거짓말을 막 보태서 산속이 얼마나 좋은지 또 엄청 자랑을 해요. 그래서 자라가 이보시오 토생원, 솔직히 당신 봄에는 먹이를 찾아 나서면 보수한테 쫓기고 또 겨울엔 먹을 게 없어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신세 아니오? 나랑 같이 용궁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가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 나는 이만 가겠소. 이러더라고요. 사실 자라 말대로 토끼는 맨날 쫓기고 굶고 무시당하고 산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젠 토끼가 마음이 급해져서 여보시오 자라 양반 무슨 성미가 이렇게 급하시오?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러면서 계속 따라가더니 결국 용궁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토끼는 폴짝폴짝 뛰고 자라는 엉금엉금 기어서 드디어 도착한 바다. 하지만 토끼가 헤엄을 못 쳐 바닷물을 잔뜩 마신 데다 멀미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 등에 업혀 간신히 용궁에 도착하는데요. 자라와 문지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으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지기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우와, 용왕 병 낫게 하려고 간을 빼먹겠다고 데려왔다고 하는 거죠. 토끼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바로 그때 용왕님 앞으로 대령하라는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신하들이 줄지어 서고 토끼도 깜짝 놀라 납작 엎드려요. 사실 용왕은 그동안 계속 누워만 있다가 토끼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달려나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간을 먹고 병이 낫는다면 반드시 큰 보상을 해주마. 그러니 얼른 배를 내밀고 칼을 받아라. 이럽니다. 그러니 토끼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요. 자라 말만 믿고 따라온 걸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절망의 끝에서 토끼는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용왕한테 용왕님께서 이렇게 간이 필요하실지 모르고 세상에 육지에다 간을 놓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왕이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간을 빼놓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죠.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토끼가 막 머리를 굴리면서 저희 토끼들의 간은 보름 전에는 뱃속에 넣어두고 보름 후에는 바깥에 꺼내둡니다. 그러면 달의 기운을 듬뿍 받아 토끼의 간이 명약이 되는 것이지요. 계속 뱃속에만 있는 것이면 왜 토끼 간을 명약이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밑구멍에 간이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고 간을 넣을 때는 입으로 넣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용왕이 점점 넘어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다 토끼는 한술 더 떠서 저를 육지로 보내주시면 늙은 소나무에 매달아 놓은 다른 토끼들의 간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안 믿으실 수도 있으니 저는 여기에 있고 주부 자라를 다시 보내서 간을 가져오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라가 토끼의 말은 거짓말이옵니다. 그러니 당장 저놈의 배를 갈라 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정말 간이 없으면 제가 육지에 나가서 다른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순간 토끼는 식은땀이 쫙 났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자라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네 이놈, 처음부터 사실대로 털어놓았으면 아주 좋은 간을 용왕님께 바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속였으니 이건 네 잘못이다. 그런데다 용왕님의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지 살 길만 찾고 있어? 이러고도 네가 충신이냐? 그래, 어디 내 배 갈라봐라.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배를 내미니까 용왕은 오히려 자라를 괘씸해해요. 이제 용왕은 토끼의 말에 깜빡 속아서 토끼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 토끼는 더 거짓말을 하는데요. 인간 세상에 나무 열매를 먹어야 토끼간이 좋아지는데 자기는 이미 100년을 넘게 먹어서 간에 약기운이 듬뿍 들어있다는 등 뭐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왕은 온갖 사내진미 다 차려서 큰 잔치를 베풀어준 다음에 빨리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렇게 용궁에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논 토끼는 다시 자라를 데리고 서둘러 용궁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토끼가 용궁에 올 때는 멀미하느라 제대로 바다 구경을 못했거든요. 그게 영 아쉬워서 자라를 꼬시기 시작해요. 여보게 자라, 나 바다 여행 좀 시켜주면 당신한테도 토끼간 하나 구해줄게. 이러니 자라도 이젠 토끼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뜻을 다 들어주네요. 아이고 우리 자라, 토끼 등에 태우고 헤엄쳐야지, 또 바다 구경까지 시켜줘야지 진이 빠지는 사이에 어느덧 도착한 육지. 토끼는 얼른 자라 등에서 내려 막 뛰어가더니 높은 바위에 걸터 앉아 자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엉금엉금 뒤따라간 자라가 나타나자마자 호통을 치기 시작해요. 네 이놈 자라야, 네 죄를 네가 아느냐? 너 때문에 내가 아주 물귀신이 될 뻔했어. 아, 근데 너도 참 미련하다. 세상에 어떤 놈이 뱃속에 있는 간을 마음대로 꺼냈다 넣었다 하겠냐? 이러니 자라가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아, 토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토끼가 아주 살짝 자라를 불쌍해 하더니만, 아, 내가 점잖은 체면에 어찌 용왕님을 속이겠냐? 용왕님은 열이 많아서 병이 난 것 같으니까 내 똥을 갖다 먹이면 금세 나을 거야. 이러면서 똥을 엄청 싸더니 그걸 꽁꽁 싸매서 주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자라가 제대로 당하네요. 그렇게 홀랑 똥만 남기고 훨훨 떠난 토끼. 폴짝폴짝 뛰면서 산속 친구들을 만나 용궁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아주 좋아 죽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자랑질을 하는데요. 실컷 떠들더니 마지막엔 아이고, 벼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고향도 떠나지 말고 그냥 내가 살던 데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는 게 최고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라 어떻게 됐을까요? 간신히 목숨을 챙겨 용궁으로 돌아간 자라는 시침이 딱 떼고 용왕한테 명약을 내밉니다. 바로 토끼똥 한 바가지. 하지만 용왕은 세상 제일 좋은 약인 줄 알고 덥석 받아 먹는데요. 자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똥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용왕이 똥을 먹고 병이 싹 나아서 자라한테 큰 벼슬을 내려요. 자라 다행이네요. 그 뒤로 토끼는 달나라로 가더니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찍고 있고 자라는 평생 충신이 되어 극진히 용왕을 섬기죠. 그리고 용왕은 3000살이 넘을 때까지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던 토끼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워낙 인기가 많은 작품이어서 이본도 많은데요. 결말이 다른 것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